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최고위원 고민정이 여당에서 흘러나온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자신의 남편까지 거들먹거리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고민정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죽어버린 박원순의 묘가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건지 고 박원순의 아내 강난희 아주머니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은 수입을 왜 하냐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나서 화제입니다. 이재명이 요즘 재판을 받느라 정신이 좀 가출해 있고 유동규 씨에게 탈탈 털리고 있어 제정신이 아닌 것도 이해하겠지만 상황 파악도 못하고 헛소리를 할 거면 당대표를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게 민주당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4만 3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의 첫날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20대에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인가 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고민정의 생각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고민정은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것인데 고민정은 오로지 생물학적인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나 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역 면제를 밀어붙이겠다가 아니라 단순히 검토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은 이걸 또 냅다물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정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째, 20대에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인가라며 아이 3명이면 6년, 즉 20대 동안 여성에게 회사로 복직은커녕 계속 아기만 낳으라는 말이 된다. 그래서 꼰대 발상이라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정이 자신의 성격 그대로 뭐든지 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가서 홀로 육아를 해야 하는 걱정을 덜어줄 테니 30세 이전에 자녀 셋을 낳는다고 해서 혼자 아기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지 남편들은 군대 면제시켜줄 테니까 여자들은 계속 아기만 낳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또 꼰대 발상으로 연결짓기까지 하고 고민정의 발상은 막무가내 발상인지 무고민 발상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민정은 첫째에서 그치지 않고 둘째, 셋째까지 연달아 비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비판 내용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민정은 지 남편이 육아를 해줘서 본인의 활동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군 면제되면 제 남편처럼 전담 육아가 가능한가? 남편의 육아를 가능하게 하려면 군 면제를 시켜줄 게 아니라 아빠 육아휴직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허나 고민정과 비교해선 최소 100배 정도는 똑똑하다고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남편은 육아휴직에 해당되는 회사원이 아닌 시인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리긴 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군 면제가 되면 어차피 매일 출근하는 직업이 아닌 고민정 네 남편처럼 전담 육아를 하라는 취지만으로 국민의힘이 군 면제 얘기를 꺼낸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남편이 군대에 가면 경제적 활동을 못하고 아내 또한 아이를 돌봐야 하니 둘 중 한 명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라는 취지가 담긴 것입니다. 물론 군인에게도 월급이 나오긴 하지만 병장이 되고 나서야 월 100만 원입니다. 또한 현재 아빠 육아휴직은 실제로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공무원인 제 친구에게 들은 바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민정은 지금 이 사안에 갑자기 네 남편을 소환해서 말할 일이 전혀 아닌데 말한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그러는 너는 네가 숨결까지 익혔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런 대책 안 세우고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건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숨결 익힐 시간에 나라 미래를 위한 일 좀 하지 그러셨습니까? 고민정은 셋째로 군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기를 낳고 싶다가도 남편이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 낳는 걸 고민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이 추진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고 제가 국민의힘을 무조건 두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고민정이 하도 논리적으로 허술한 말들만 해대고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지금 전해드린 소식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고민정이 몸담고 있는 당의 대표인 이재명 또한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까지 엮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31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법정에 나갈 준비를 하느라 대통령실이 말한 후쿠시마산 수입 없다 발언은 듣지 못했거나 곧 깜빵에 들어갈까 두려워 밤마다 술 퍼마시고 자느라 대통령실 반박을 듣고도 홀라당 잊어버렸거나 둘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측 언론 보도 이튿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렇게 하면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억지 죽창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반일운동을 그렇게 해대면서 일본 뉴스를 신뢰하다니요. 이제는 친일 정당이 돼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면 북한 김정은이 이제 후쿠시마산 수입 가지고 비판하라 라고 지령이라도 내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 아닌 일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재판이나 잘 받으시고 깜빵 가실 준비나 성실히 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치이자 좌파 성범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고 박원순의 묘소가 바로 오늘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될 예정입니다. 66곳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인권 빠진 민주열사는 없다. 박원순 민주열사 묘역 이장은 2차 피해를 가중시킨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호준 민주당 경기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란공원의 가해자의 공간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고 박 전 시장이 모란공원에 이장된다면 이후 민주진영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공간을 남겼다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며 고 박 전 시장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을 분명하게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모란공원이 성폭력 가해자의 공간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고 박원순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인권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피해자와 서울 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여성위원회도 통렬한 반성과 각성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3년 3월에 더불어민주당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믿는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는 민주당인데 박원순 묘가 갑자기 이사가는 일까지 겹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앞서 여성신문은 박원순 전 시장이 전태일, 김근태 등 역대 민주노동운동가들이 묻혀있는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에 묻힌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의 부인인 강난희 아주머니는 주위 관계자들에게 시장님 3주기를 앞두고 시장님 묘역을 이장하게 됐다. 4월 1일 오후 3시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온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난희 아주머니는 시장님께서도 뜻을 모아 한 시대를 함께 고민했던 많은 동지들이 계신 곳이어서 좋아하실 거다. 시간 되면 모란공원에서 뵙겠다며 관계자들에게 이장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외쳐댔던 강난희 아주머니. 박원순이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까지 냈던 강난희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는 보라한 듯이 패소까지 당했었죠. 패소를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박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그 기록이 다른 재판에서도 증거로 나왔고 그러므로 인권위의 결정을 법원도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부인으로 낙인 찍히며 살아가기 싫은 강난희 아주머니께서는 남편의 묘지를 영웅 대접받는 위인들만 자리한 모란공원으로 옮기는 기상천외함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성범죄자들이 징역형에 처했다가 출소하면 그 성범죄 전과가 없어지던가요? 강난희 아주머니가 남편의 성범죄 사건을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치더라도 당신 남편의 그 더럽고 추악한 짓들이 없었던 일로 바뀌는 것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발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게 괴롭다면 밖에 나와 돌아다닐 땐 얼굴을 다 가리고 다니던가 아니면 집구석에 가만히 계시던가 해야죠.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3년이 된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강난희 아주머니 또한 법적 처벌은 내릴 수 없더라도 사회적 처벌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즐거운 일 가득한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